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준희 약사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도 여러분들 가정에 그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오늘은 치아를 꽉 잡고 있는 연골 조직인 치주인대가 부실하면 이가 흔들려서 빠질 수도 있다는 질환,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풍치라고 하는 치주 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찾아오지만 통증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이미 입뿌리가 많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주 질환도 잘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이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가 감기를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라니까 실제로 연금보다 연골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120세 장수 시대에 치아 건강도 이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엔 위장도 안 좋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치아가 뼈나 마찬가지라서 위장 기능이 약한 저산증인 분들은 미네랄 흡수가 안 되니까 이가 당연 안 좋겠고요. 또한 이가 안 좋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육류 같은 단백질이 부족한 영양소 불균형으로도 더 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저희 약국에선 이가 부실하면 그냥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잇몸의 염증 관리를 등한시하고 결국은 이를 뽑아야 할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임플란트를 새로 박아 심은들 어찌 신경혈관으로 치아가 영양을 공급하는 자연의 본인 이빨보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아껴 쓰며 고장난 것은 다시 고쳐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니고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전 약국에서 만나 뵙는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회복이 가능한 치조골을 덮어주는 잇몸살만 염증이 나는 치은염이 있고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파고 들어가서 치조골이 녹아내리고 이가 빠지는 치주염이 있는데요. 실은 만성 치주염, 만성 치은염을 풍치라고 합니다. 예전엔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제 나이보다 젊은 분들도 입뿌리가 부실하여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30대 젊은 분들도 16년도에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세균집이 일찍 조성되어 풍치가 발생한다고 해요. 임플란트 수명이 영구적이지가 않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하면 한 번의 임플란트로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방적으로 치주 질환의 원인을 설명하자면요. 증상은 이가 시리거나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우리하게 아픈 통증, 볼거리처럼 볼이 아주 붓게 되는데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 증식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나 침, 타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면역 방어 기전이 약하여 구강 내 세균이 증식되어 치아면에 끈끈한 막인 프라그를 만들고 이 치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타액 내 칼슘과 결합해서 단단한 덩어리인 치석이 되어 이 치석 표면에 치태가 더욱 쉽게 부착되어 염증을 가중시키고 잇몸 조직을 파괴하여 치아를 잃게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수은 화합물인 아말간, 음주, 흡연, 설탕과 단당류의 과다 섭취, 당뇨 합병증,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임신, 잇몸이 약한 가족력을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잘 집어넣지 못하여 혈당이 높아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도 치주 질환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나 독소에 의해서 음식을 씹는 동안 나타나는 엄청난 양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콜라겐 매트리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풍치 때문에 중풍까지 오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중풍의 풍과 풍치의 풍이 같은 글씨라는 것을 보더라도 풍치도 실은 잇몸의 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부가 치주질환을 앓으면 조상과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7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잇몸 염증 물질인 진지발라스균을 포함한 잇몸의 세균총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 지방질, 플라그에 붙어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여 특히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심장, 폐, 신장, 뇌까지 공격하여 당뇨, 혈압, 뇌 질환인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몸은 겉 표면과 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몸 안의 증상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 또한 위장과 같은 경락에 속해 있으니까 잇몸에 염증이 났다면 위장의 진액 부족으로 위열이 뜬 것이구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빨은 외부에 나타나는 뼈이기 때문에 이빨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으려면 결국은 신을 도와주고 위장과 대장열을 진액과 혈액으로 꺼줌으로써 잇몸의 염증열을 가라앉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잇몸의 풍치를 마치 잇몸의 중풍이라고 하였는데요. 골조풍은 위장의 열이 잇몸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 상태로 잇몸에 열이 차게 되면 잇몸의 압이 증가되어 마치 몸에 열이 오르면 몸살로 아프듯이 잇몸도 열이 뜨고 아프고 이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왜 한방적 관점을 얘기하냐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잇몸이 부실하여 이가 흔들린다면 잇몸이 약한 경우에도 잇몸을 이식하면서까지 이를 뽑아버리잖아요. 하지만 한방적 관점에선 잇몸 염증을 열로 보기 때문에 이 열을 꺼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풍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잇몸 염증은 잇몸과 경락으로 연결된 위장과 대장의 열을 꺼주고 뼈는 신이 관장하기 때문에 신을 도와주는 약을 썼다는 거죠. 신을 돕고 잇몸열을 꺼주는 한방과립제에다 치주 인대를 재건하기 위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C, 점막 면역을 위한 카로티노이드, 치조골을 채워주는 칼슘, 상어 연골 분말 등이 들어있는 영양소와 함께하면 약간 흔들리는 이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뽑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을 위해 도움되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횟수보단 정확한 칫솔질입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위치시켜 솔이 치아 뿌리에 깊이 넣어지도록 하여 입술모를 진동을 주며 치아가 남 방향대로 쓸어 내리며 닦아주고요. 잇몸과 이 사이 경계를 잘 닦기 위해서는 2x6 칫솔 같은 가는 입술모를 사용하시고요. 또 칫솔이 잘 닿지 않는 깊은 곳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매일 세수하듯이 잇몸을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케일링도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충치에 잘 걸리는 어금니 뒷부분이나 치아 안쪽 부위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셋째, 치약은 마모제가 적은 치약을 쓰시고 구강 내 나쁜 세균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침이 잘 생기도록 입안이 메마르지 않게 죽여물 녹인 물을 자주 마시며 입안을 적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치주질환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오래 보존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셨는지요?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 환자의 사망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9배나 높다고 하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잇몸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또 잇몸의 날이 3월 24일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324란 3분 이상 칫솔질하기, 1년에 2번 스케일링, 사이사이 잇몸까지 잘 닦자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24 꼭 실천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셔서 본인의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